어제 송영길 대표의 민심경청 결과 보고 그 발언 중에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게도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대했던 검찰 수사의 기준이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라.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뒤를 이어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오늘 아침 회의 자리에서 더 강하게 한 걸음 나가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을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상황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바로 몇 달 전까지 검찰총장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문제가 큽니다. 검찰 수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 직전에 검찰총장이 외친다면 누가 앞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재판과 수사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언행을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7월 2일 날 이 재판부의 선고 공판이 대단히 중요하다.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 대선 출마 도전을 한다면 현재 이달 중순쯤에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7월 2일 저 선고 공판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에 하나의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저게 가령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유죄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고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지 각각의 개별 사건 하나를 가지고 이 대선 전체를 의사결정하는 요소로 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도 이게 그 내곡동의 오세훈 후보가 갔느냐 안 갔느냐를 가지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국민들을 표심하는 데는 그게 제가 볼 땐 단 1도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대선 때 제가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측에 이제 참모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저희가 공세를 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문재인 후보의 아드님의 어떤 취업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상당한 공방이 있었죠. 네. 근데 국민들이 마지막 순간에 표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은 전혀 일도 의사 결정의 어떤 요소로 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TV 토론회라든지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자질과 역량, 담량이 있느냐 이걸 보지 그 소소한 어떤 친인척들의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네거티브 요소를 가지고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게 최근의 흐름들인 것 같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제 무슨 이회창 후보 아드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을 결정적으로 갈랐다라고 그랬죠. 예. 근데 그런 흐름들이 몇 번 오다 보니까 대선 때 이런 네거티브 공방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더 이상 저기에 휘말려서는 안 되겠다 선거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좀 흐름이 좀 바뀐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김경진 전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저렇게 나서고 있는데 만에 하나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민주당의 공세가 엄청 강화가 될 것이고 민성기 의원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대응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는 어떤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예. 가정이지만요. 플러스 요인은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조국 문제도 그렇고 여권이 수세였는데 이제 공세로 전환하는 그런 전환점은 될 수 있겠죠. 예.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문제는 글쎄요. 지금 윤 전 총장이 스태프들도 다 구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앞으로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여권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공세를 대단히 세게 하면 아마 그 장모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그 처음에 무혐의 받았을 때 개입했다든가 이런 의혹이 없는 상황에서 장모 문제를 가지고 그럼 대선 주자 본인이 책임져야 되냐 뭐 이런 논리로 반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대선 캠프 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여권이 공세를 강화할수록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그 시점이 더 빨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연아 비대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저 문제 아까 뭐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장모 사건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느냐 무죄가 나오느냐 유죄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고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두 분하고 좀 생각이 비슷한데요. 일단은 장모 사건을 갖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윤석열 전 총장이 책임져야 될 일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좀 생각은 여기 나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생각이 같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와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이 되면 저는 민주당의 공세는 이거보다 더 심해지고 또 더 많은 이야기들을 끌어와서 아마 진짜 검증의 그런 장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지금 4년을 지나면서 네. 정치권에서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에는 권력을 잡으면 저렇게 다 나빠지고 다 도덕적인 것들을 좀 무시하고 가는구나. 오히려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게 바뀐 것 같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차악을 제외한 차악을 선택하는 게 선거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최근에 이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정말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 전당대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정치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 어떤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정책 검증이 아니라 이제 이런 도덕적 자질을 갖고 서로 네거티브로 일관한다면 글쎄 국민들의 선택은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악을 선택하는 정도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 듣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